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어두워서 지금 약간 안 보이는데, 저번 시간에 뜨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지금 뜨고 있는 중인데, 혹시 이번에 영상으로 저를 처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오늘 뭐 뜨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털뭉치 작가님의 모티브 가방입니다. 자스민 스티치를 활용한 가방인데, 저는 제일 큰 사이즈를 만들고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버전? 제가 알기로는 오리지널 버전이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제가 고른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가 맞고요. 오리지널 버전이 중간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사이즈가 이제 딱 중간, 그 다음에 미니 사이즈가 있고 제일 큰 사이즈가 있다. 이렇게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뜨고 싶은 사이즈는 그 중간 사이즈예요. 미니 사이즈도 너무 예쁜데 제 물건들을 다 담기에는 아무래도 중간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보부상이에요. 그리고 예쁜 걸 보면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일 큰 게 나왔더라고요. 저 바로 그래서 구입했잖아요. 실은 반짝이는 게 들어가 있는 블랙 실버로 골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13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하나의 가방이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지금 11개 모티브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만들고 나면은 이제 2개의 모티브만 만들면 된다. 이것도 진짜 연습이라고 조금 뜰수록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디자인이 예쁜 만큼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코바늘은 되게 자신이 없어요. 대바늘도 아직 막 배우는 단계지만 코바늘을 막 되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하나하나 뜰수록 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손에 익숙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몇 개는 막 여기 어딘가 구멍도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뜨다 보니까 구멍이 안 보여서 이거를 나머지 거를 다 풀르고 다시 뜰 수도 없고, 이게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저는 검정 거 뜨고 실용도가 좀 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아이보리를 뜰 생각이어서 그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뜨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거는 물론 엄청 장인이신 그 지점 어떤 레벨을 도달하신 분들은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손으로 하는 거는 약간 내가 만들었어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지점들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넘기지 못하면은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 풀르기에는 또 이 모티브가 워낙 좀 빡센 편이거든요. 초보자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한 중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뜨기 방법들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 가방 한 2개 정도는 그래도 떠보셨다 하시는 분들이 도전할 만한 난이도인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이 모티브에 들어간 이 자스민 스티치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저는 2번째 뜨는 거라서 조금 익숙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고 아쉬운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또 뜰 거니까 하나 더 뜨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타협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래는 저번 시간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주제인데 조금 늦어졌죠. 요즘에는 유튜브가 아무리 레드오션이다, 뭐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만 이건 절대 아니죠. 여전히 너무 배울 게 너무 많고, 또 이제 채널마다 되게 스타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 지점들은 있겠지만, 그런데 공통적으로 유튜브를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 와, 진짜 몰랐다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면은, 이제 막 생각해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시작했다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런 것도 있었네 하는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또 뜨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금손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서 즐기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거를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오픈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분들에게 약간 저런 부분도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네 하고 팁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워낙히 많아가지고 막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는 굳이 나눠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조금 떠올린 부분들을 먼저 위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딱 떠올렸던 거는 자동차 번호 가리는 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소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동차 번호를 가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게 정말 가려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는 풍경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하면서도 내가 내 위주의 스토리,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장면들을 위주로 찍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는 친구들도 몇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볼 때 가려야 될 게 안 가려졌네? 하고 물어보면 정말 의도적으로 안 가린 게 뭐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거 가렸어야 되는 거야 하고 되게 놀라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에 저 역시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무지했고 그래서 편집할 때 이런 자동차 번호 그게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유리 바깥으로 이렇게 장면을 찍게 되잖아요. 차량이 이동하는 그 장면을 이제 찍을 때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면 앞유리 쪽에 우리 개인 전화번호를 이렇게 뒀을 때 그게 유리창에 비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이제는 고려해서 프레임을 바꿔서 찍게 되는데 이제 보통 처음에는 그냥 그 장면을 따는 것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찍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번호들,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뭐 자동차 번호,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코 먹는 소리, 입소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영상에 막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는 아닌데 가끔 이제 영상들을 제 거 예전 것도 보고 하면은 이렇게 딱 귀에 들어오는 어떤 그 걸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게 되게 많거든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코 먹는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말할 때 중간중간에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몰라서 나도 모르게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 평소에도 사실 저도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이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영상 통해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우리처럼 뜨개질을 하면서 귀만 듣는 경우에는 진짜 그게 반복적으로 되게 잘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너무 빈번하게 자주 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다 커팅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더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최대한 걸러내려고 하고 제가 지금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그런 소리들을 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때랑 좀 다른 에너지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확실히 좀 편집을 할 때 좀 거슬리는 소리가 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최대한 편집을 하는 편입니다. 저런 것까지 신경을 써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조금 오래 유지를 하면서 느낀 게 세상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민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더라도 그게 불편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간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 영상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 삭제하고 싶은 것들 진짜 많거든요. 뭐 언제부턴가는 그래도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초보자 때부터 그냥 막무가내로 찍은 영상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이 보면서 느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찍을 때 편집점까지 고려를 못 해가지고 그냥 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장면을 만약에 내가 10초를 써요. 그러면 나는 그걸 10초만 찍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앞과 뒤를 자르고 덜 흔들리는 지점부터 카메라를 누르게 됐을 때는 쿵 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런 지점을 빼면 내가 10초를 찍었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평균적으로는 7초 정도밖에 안 돼요. 최대한 살렸을 때. 그래서 만약에 10초 정도를 내가 영상에 이 아름다운 배경을 담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앞뒤로 합쳐서 5초 정도 여유를 두고 찍으시면 편집할 때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항상 반드시 나 찍고 5초 정도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쓸만한 장면들이 있고 앞뒤로는 거의 내가 이 장면을 잡기 위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끊기 위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평균적으로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그거를 고려 못하고 나 찍었다 이러고 장면 찍고 이거 이제 영상에 붙이고 이렇게만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흔들릴지를 고려를 못한 거죠. 이 흔들림 때문에 얼마나 어지러울지를 고려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 찍었던 영상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우 막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최대한 저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흔들리는 지점들을 많이 안정화가 된 그 영상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직접 찍어보지 않으면은 그리고 직접 편집자가 되지 않으면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편집을 하면은 진짜 객관적으로 내 얼굴과 내 영상들을 어느 정도 제 3자 입장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럼 보면 왜 이렇게 흔들렸어? 그제야 후회가 되는 거예요. 뒤쪽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찍혔어? 그거를 뒤늦게 알면은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예쁘게 찍어놨는데 막 가림막 엄청 덕지덕지 붙여야 되고 아니면은 막 모자이크 막 처리해야 되고 이게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찍을 때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만약에 사람 찍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지나갔어. 그러면은 지나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카운트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장면을 잡는 편이에요. 다음은 앞뒤 볼륨 소리를 좀 많이 조절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 얘기하는 것 자체도 다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은 다 이어폰으로 많이 듣잖아요. 이 영상을 딱 들어왔을 때 배경음이 확 크게 들리는 배경을 쓸 때가 있고 잔잔한 음악을 쓸 때가 있어요. 전 잔잔한 음악은 그래도 원래 나온 원본대로 100%를 써가지고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쓰는 편인데 만약에 꽝꽝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어떤 분들은 또 꽝꽝거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편집할 때 애초에 70에서 60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조절을 해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나레이션도 그렇고 이 앞뒤로 나오는 부금도 그렇고 너무 확 튀지는 않는지 그런 조절도 좀 제일 많이 할애하는 시간들 중에 하나예요. 편집할 때. 그리고 찍는 기기들마다 소리가 되게 다르거든요. 카메라 내장 있는 마이크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좀 있어요. 핸드폰보다는 확실히 그 소리가 훨씬 더 편하게 들리거든요. 핸드폰은 조금 소리가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100이면 핸드폰은 거의 뭐 282%이 정도로 올려가지고 조절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들으면서 완벽하게 맞춰주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붙여서 내는 거랑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들리는 어떤 편안함? 그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한번 꼭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히나 이제 저처럼 뜨는 방법을 보여드릴 때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들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카메라 앵글 밖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네,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손으로 하는 것들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멀티가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보여드리고 있을 때도 나도 모르게 프레임 밖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초점. 제가 이 DSLR을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초점 고정하는 거를 도안 제작을 하면서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자동 초점으로 두고 그게 되게 편했거든요. 이게 초점 고정을 안 해놓으니까 제 손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아주 디테일한 이 편물의 부분들을 초점 잘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DSLR 입장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거의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안을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상을 막 한 5번, 6번 다시 찍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앉아서 설명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기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찍으실 때 초점,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화면상에서 너무 밝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지 그런 것까지 꼭 체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장면 체인지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SD카드 그 용량이 다 됐는지 모르고 하다가 끝에 진짜 조금 인사했던 부분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은 사실 정말 정답이랄 게 없죠. 또 다른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개성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곳인 만큼 방법들도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엄청 열심히 찍었는데 되게 살리고 싶은데 진짜 아쉬운 지점들이 진짜 생기거든요. 영상에서. 당장 떠올려지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은 컨텐츠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열심히 이걸 뜨고 있는데 아마 다음 브이로그에서 이렇게 열심히 떴었던 모티브들을 빨리 합쳐가지고 예쁜 가방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모티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떴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게 12개째고 2개만, 요거 포함해서 2개만 뜨면 이제 모티브는 완성입니다. 그럼 또 재밌게 또 열심히 떠서 예쁜 가방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이나마 저의 팁들이 작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안녕.